법적인 이제 주민 설명회가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는 법적인 주민 설명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래에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주민분들께서 한전에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나 변전소 건설 사업을 할 때 사업 초기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업 초기에 저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라서요. 그런 이제 이게 또 법적인 설명회로 가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망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 연료와 같은 탄소 전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석탄 화력 발전과 같은 탄소 발전원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해상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호남 지역의 풍부한 무탄소 전원의 발전력을 활용하여 지역 간의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전력 개통망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추진 중인 국가기관망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전북 임실군에 입지 선정된 남석관 개폐소에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신계룡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구간과 전남 광양시 위치한 광양변전소에서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신장수 변전소를 거쳐 충북 영동군에서 입지 선정 중인 무주영동 개폐소까지를 잇는 구간입니다. 국가기관망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광범위한 사업 대상 지역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전원개발 사업자가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로 포함되는 읍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석권 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천천면, 장수읍, 산서면 3개의 읍면이 포함됩니다. 광양 신장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번안면, 산서면,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 장계면 6개의 읍면이 포함되며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5개의 읍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15년 단위로 중장기, 지역별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전력 설비 확충을 위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합니다. 이후 한전에서는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송전 설비와 변전 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된 건설 계획을 근거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최적의 경과 대역과 경과지를 선정하는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지가 확정되면 전원개발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약 1년 후 정부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용지를 매수하고 시공을 거쳐 건설 사업이 완료됩니다.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선정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시점과 종점, 양 끝을 킬로미터씩 연장한 후 직선을 그리고 그 중심점에서 직선 거리의 3분의 2 길이에 해당하는 직교하는 선을 그어 연결한 타원형 범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합니다. 선정된 지역 내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자가 참여하며 전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주민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최적의 송전선로 경과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송변전 설비의 입지 선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설비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환경, 경관, 법과 규정, 갈등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며 비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설비 설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 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보 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개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지역,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입지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사업 추진 경험상 민원 발생 등 협의가 곤란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전선로 입지 선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기준은 한전이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4개 그룹, 10개의 평가 분야, 그리고 45개의 평가 항목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중요도 값을 갖고 있으며 이 값은 통과의 용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입지가 곤란하고 낮을수록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중치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입지 선정 기준 내 평가 분야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선호도 조사는 공공정책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활용되는 AHP 기법, 즉 계층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평가 분야에 대한 가중치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사업 대상 지역을 가로 세로 20m 크기의 격자로 나눕니다. 각 격자에는 가중치와 중요도에 따른 중첩 계산 값을 입력하고 격자별 거리 정보를 활용해 누적 저항 값을 계산한 뒤 해당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원별로 선호하는 경과 대역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위원별로 도출된 경과 대역을 모두 중첩하면 후보 경과 대역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후보 경과 대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과 대역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최적 경과 대역 내에서 철탑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후보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하면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송전선로 최외측 전선과의 거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송전선로로부터 13m 이내 지역은 재산적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60m 이내 지역에는 주택 매수 또는 주거 환경 개선비가 보상됩니다. 또한 700m 이내 지역은 매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원개발 사업자인 한전은 자체 규정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등 생활 불편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인근 마을과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소득 증대 사업,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전 국민들께서 선호하지 않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이지만 본 사업은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인한 개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접속 중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 되는 공익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리고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홍보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끔 풀은다고 풀어본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했다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그리고 그 세계적인 발걸음에 맞춰서 저희 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신재생 청정 에너지 이제 사업의 발전원을 지금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쪽으로 이제 풍력과 태양광들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발전력을 결국에는 저희 기존 송전선로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는 현재 운영하기에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다 이뤄서 새로 만든 발전력을 또 이제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필요하여서 지금 저희가 이 국가기관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제일 궁금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장수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수군에 포함되는 저희 국가기관망 건설 사업은 총 3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남석권 여기 임실에서부터 계룡까지 이어지는 남석권 신계룡 건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양에서부터 장수까지 연결되는 광양 신장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에서부터 무주 영동까지 연결되는 송전선로, 이렇게 총 3가지의 건설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남석권 신계룡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23년도에 발표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장수군으로 기준한다면 천천면, 장수읍, 산서면이 지금 현재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아직 어디로 송전선로가 갈지 결정되진 않은 큰 바운더리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바운더리 내에 어쨌든 장수가 3개의 읍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저희가 7월 24일 날 위원 위촉 요청을 지자체장에게 요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까지 이제 법적인 기한 60일의 위원 위촉 회신 기한이 있고요.
9월 22일까지 이제 위원회 위촉이 완료돼서 구성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10월 달쯤에는 착수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광양 신장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3년도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위원 위촉이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법적 회신기한 60일이 소요가 됐고 아직 이제 저희가 총 12개 시군구인데 그 중에 일부 지자체가 위원 위촉을 회신 주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요. 곧 이제 위촉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9월 중에 1차 이제 착수 회의를 착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읍면으로는 천천면, 계남면, 장수읍, 산서면, 번안면 해서 저희 장계면까지 해서 총 6개 읍면이 이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수읍에 장수 지금 변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그 변전소까지의 송전솔로 연결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은 신장수 무주영동 사업이고 이 사업 또한 23년 1월에 정부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8월 4일날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총 8개 시군구의 위원 위촉이 완료가 되어서 1차 회의가 9월 26일날 지금 이제 1차 착수 회의가 열릴 계획이고요. 이 사업에는 장수군의 계북면, 장계면, 계남면, 천천면, 장수읍 해서 총 5개 읍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강망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송전선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장수군에 포함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서 이제 빠른 계획을 어떤 이제 회의들이 착수가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설명 내용들을 모두 드렸고요. 혹시 이 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거 좀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우선은 지금 좀 전에 그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우선은 저희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짝을 말씀드리면, 지금 먼저 이제 하고 계시니까, 태양광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으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한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신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은 이제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송전선로에 그 태양광이라는 그 발전원을 접속시키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개통적으로도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잠시 동안은 이제 그 신청과 이제 접속을 제한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국가기관망 송전선로가 건설이 돼서 완료가 돼야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태양광들의 이제 신청이나 접속들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대로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전원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저희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의 이제
저희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원개발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산업부 고시에 이제 입지 선정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는 건 무엇이느냐 한다면 저희가 송전선로를 건설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변정소의 시종점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송전선로를 어디를 통해서 이제 송전선로를 이제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이 이제 2개 시군구 이상이 되는 이제 굉장히 그 장거리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군구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 거기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주민 대표들과 이제 지자체 에너지 담당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서 입지 선정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입지 선정을 어디로 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가 를 이제 이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됩니다. 우선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광역입지선정위원회는 잠시만요. 지금과 여기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이 타원형의 모형이 그냥 사업 대상 지역의 큰 바운더리라고 본다면 그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광역 대역 중에서 일부 이제 대역폭을 축소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게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저렇게 빨간색 폭이 나오는 이제 저희는 최적 경과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적 경과대역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경과대역에 이제 상관없는 이제 읍면동이라든지 시군구에서는 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고 요 대역에 포함되시는 분들로만 다시 구성을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송전선로의 선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법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결국에 이 송전선로의 건설 사업을 어디로 그러니까 위치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하고 있는 철탑 노선 하나입니다. 그러죠? 네, 지금 3개가 통과한다라는데 송주법이 500m에서 보니까 700m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없었던 철탑으로 인해서 그 전에 군사정부나 그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하고 막다른 피해가 발생돼서 송주법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노선도 솔직히 지역에서 살기에 힘드는데 3개나 한 장수군의 7개 읍면단이 다 통과한다는 게 이 장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고 가장 중요한 논리가 전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냉철한 그런 역학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국책사업이나 민영화에 무조건 피해만 보라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여기도 보면 아까 60m 이내에 주택이나 시가는 매입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철탑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교나 송산 지역에 암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전혀 없고 또 현재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이 장수군 7개 읍면단에 다 철탑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수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많이 필요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고리 공급하기 위해서 철탑을 건설한다는데
역으로 그러면 용인이나 대도시에 필요한 전력을 그 근처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전력이 필요한 업체가 필요한 곳에 올라와서 공장을 가동하게끔 해야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식의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현재 철탑이 있어서 발생한 우리 지역의 암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라도 해보셨는가? 그리고 현재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서 암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60m 이내 민가에 대한 암 환자나 그 마을에 대한 주택 매입 계획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 철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송주법 보상법을 내놨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에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철탑 노선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3개씩이나 장수군을 통과하기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 전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아니면 공청회나 그 철탑 노선을 만들기 전에 그 사전에 그런 공청회나 요식행위를 갖췄는지, 이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게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암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이제 역학조사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장수에 한해서는 이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암에 대한 역학조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시행했었던 거는 당진 쪽에 이제 거기도 철탑이 많다 보니까 당진시 이제 정리면 월곡리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주민분들의 건강 실태 조사와 암에 대한 영향을 역학을 조사를 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결되는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거기는 역학조사가 이제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아니고 꿀벌과 우렁 농장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제안을 주셔서 거기에 역학조사를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할 때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그 전자파 측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 기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결과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진과 세종에서의 전자파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었을 때에는 송전선로에 의한 이제 암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를 보아도 일부 이제 해외 연구에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소아백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에 대한 의견은 하나 있었지만 그 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 송전선로의 이 전자파가 건강에 암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아직 결과를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정말로 그 암이라는 그 이제 질병이 전자파, 특히나 이제 그 저희는 그 이제 저주파수의 전자파인데 그 전자파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다, 어디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 법적으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암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솔직히 이제 저런 송전선로에 대한 이제 결과보다는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습관 아니면 뭐 담배나 술에 의한 이제 그런 암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암에 대한 영향은 그런 역학조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서 그 주변에는 암 걸리신 분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가 증명해 보이고자 저희가 저희 사택을 변전소를 지하에다 놓고 그 위에서 저희가 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전선로 인근에다가 아예 저희가 사택을 짓거나 사무실을 짓고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법적 이격거리 기준과 그런 기준치는 준용하면서 또 실제 저희가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저희는 그런 영향에서는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실제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주택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정말로 철탑을 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거나 안내하는 것이 없이 그냥 저희가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송전선로를 건설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철탑들을 보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굉장히 직선으로 가는 송전선로들이 보이실 텐데 그 송전선로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저희가 그냥 정부의 계획을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가 완화하고자 예전에 밀양 사태와 이런 걸 겪으면서 송주법이라는 새로운 이제 법령을 이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송주법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건설하거나 변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피해가 있어서 드리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송전선로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법령과 저희 자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 매수는 법적으로 보면 이제 송전선로 최외측 전선에서부터 60m 이내에 34만 5천 볼트 이상에 대한 송전선로 최외측에서 60m까지 해당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청구 매수권을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주택 매수권을 받아들이고 그 주택을 팔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기존에 사시던 대로 사시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일부를 이제 받아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약간 좀 보완하시는 걸로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 법적으로 있는 주택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설비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저희 설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정부이 2년마다 이 정부의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15년도 후에 일어날 이제 그런 설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전망들을 예측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성을 높이고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용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립되어 있는 이제 9차나 10차, 11차 할 때에는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주민분들께 이러한 설비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리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좋아요. 아까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한 게 아니라고 성주법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줘서 성주법이 만들어졌지 절대 피해가 없어서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30년 전에 건설됐던 것도 성주법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시설 건설하면서 피해가 있어서 보상한다는 논리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왜 철탑이 있어서 피해가 없습니까? 아까 말했죠. 아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암 환자가 전자파 때문에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역학조사상 데이터는 확실치가 않다. 대부분 다 암 환자가 전자파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철탑이 지나간 마을마다 암 환자가 급등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수분에 3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에서 3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3개 철탑 노선이
세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개 노선도 힘드는 그런 상황인데 철탑이 건설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환경 파괴 아닙니까? 그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산날방에 길 단해하고 주변 도로도 닦아야 하고 철탑에 환경 피해 나고 소음 나고 분진 먼지 발생되고 그 산을 깎아서 지하수 오염될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전자파로 인한 사람 피해가 할 거고 그 뻔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역학조사상 아무런 상황들 속에서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한전에서 성주법을 만들었을 때 전혀 피해가 없는데 보상을 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솔직히 철탑이 지나간 것이 안 지나간 것보다 훨씬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철탑 노선을 34만 7천 킬로와트를 건설한다라는 게 고주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어차피 그렇잖아요. 많이 필요한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철탑을 써서 간다라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같이 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방도 먹고 살고 전력이 필요한 데도 먹고 살고 그러면 이 전력을 그쪽으로 공급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으로 소멸지역에 공장이라도 세워서 전력 필요한 회사들을 유치를 해서 철탑을 많이 거기까지 가는데 많이 세워서 환경 파괴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전력이 남아보니까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논리 자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성이 전혀 떨어진다는 거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님 말씀한 게 이거 아니에요. 피해가 없는데 이 건설하면서 조금의 주민의 불편을 준 것 때문에 송주법을 보상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철탑이나 노선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그걸 보상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설되고 있는 건 그렇다 치지만 피해가 전혀 없는데 30년 전에 건설됐던 것을 10년 전서부터 보상하는 것은 한전 자체에서도 철탑이 생겨서 지나감으로써 전자파도 있고 소음 엄청나게 큽니다. 철탑 밑에서 비 오는 날 들어보시죠. 윙 소리 나고 굉장히 그 지역 중 가까이 사는 주민들 정말로 소음이 이상한 소음이 나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이제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철탑을 세울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철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화가 생기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철탑이 보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그 불만족과 굉장히 불쾌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송주법의 제정에 이제 왜 이 송주법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 이 송주법은 저희 한전이 무슨 피해 보상을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대두가 됐던 게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의 송전선로나 변전소를 건설하는 게 주민 수용성에 너무 열악하다.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 송주법은 정부에서 이 법을 제정을 한 거고요. 이 법의 그 목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 송변전 설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이 수용성을 약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그 지원에 대한 법령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아까 전자파에 대한 거를 보면 전자파가 어떤 부분이 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런암 저런암 해서 이런 모든 암에 지금 송전
선로에 전자파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단지 소아 백혈병에만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까 없나 이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그 외에 다른 암에는 아직 그 전자파가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나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봐도 송전선로가 이제 기피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이나마 그 심리적인 것을 좀 완화시키고자 철탑형을 관형 지지물이라고 해서 아니면 친환경 지지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바꿔보고 색깔도 이쁘게 칠해보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력 설비라는 것 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해도 원하시는 이제 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비록 이 장수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지역을 지나더라도 결국에는 이 송전선로의 건설과 이 저희 변전소의 건설이 저희 나라의 발전에는 솔직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 일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전소가 생기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전에 없던 송전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고 좀 어떻게 얘기하면 거부감을 많이 표하시지만 저희의 이제 나라를 위해서라면 조금의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 사업을 조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강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논란이 좀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시각을 본다는 건 좀 어렵고 우리 지민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 부분이 있다 보면 타지역과 긴밀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유독 우리 지역만 그런 문제가 유발되는 피해가 오는 것에 아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장치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평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아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공론화돼가지고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고 그보다 더 질문을 받고 싶은 것은 요즘에 교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직류로 보낸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파의 어떤 영향 정도가 인체 미친 영향을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좀 저는 느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 전자파가 우리가 지금 60m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리를 모르겠는데, 60m로 어떤 한계선 두는데 60m라고 하면 우리 기기의 어느 정도 수준이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컴퓨터에 이거 컴퓨터가 한 10cm 떨어진 거다 아니면 6m 떨어진 거다 아니면 TV가 몇 m 떨어진 거다 이 정도로 좀 표현해줘야 우리가 좀 그러겠구나 그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통해 안전하게 각 지역에 보내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 전기로 공급합니다. 이게 왜 우리 옆에 있냐고! 전력 설비 전자파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 참, 이사갈 집 옆에 변전소라니! 뭐?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아? 그 말을 믿으라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장 변전소 철거해요! 우리 아버지 전자파 때문에 돌아갔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 없던 일로 해가 그런 집에 무슨 이사를 가? 야, 너네 아빠 전자파 박사였지? 너네 아빠 좀 빌려주라. 우리 집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진실함입니다. 누구세요? 내 친구 민선의 아빠. 한국대 전기공학 교수님이셔. 전자파 때문에 내가 모셨어. 그가
전자파 측정기인가요? 알고 계시네요. 뉴스에서 봤죠? 네. 그 집 보고 온 이후로 자꾸 피곤한데 전자파 때문이겠죠? 나도 무릎이 막 쑤셔요. 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자파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생기는 파동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 태양광도 전자파의 일종이고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죠. 이 중 전력 설비에서는 60Hz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유전자 변형시킬 힘도 없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감소하고 송전탑 아래에서 형광등은 왜 켜지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과학 현상입니다. 보이시죠? 간단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네? 그렇구만. 잠깐! 유럽은 전자파 기준이 0.4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높은 83.3 마이크로 테슬라라면서요? 우리 모임 똑똑해. 우리 며느리 최고. 그건 어디서 보신 자료죠?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요. 제가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정확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합니다. 국가별 기준을 보면 일본은 200 마이크로 테슬라, 영국이나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다만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WHO는 이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건 알겠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하다는데. 나? 이 말씀 드리면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WHO 주호하의 12년간 연구한 결과 전력설비 전자파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자파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자파에 계속 노출되면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린 이미 생활 속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전자파 직접 측정해 볼까요? 지금 이 집에서요? 네. 와, 이게 뭐야? 가전제품에서 이미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용 가전제품은 물론 형광등이나 컴퓨터, TV나 에어컨 모두 전자파를 발생시키죠. 발열 제품이나 구동모터가 있는 제품은 좀 더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합니다. 가까우면 높고 한 발짝만 멀어져도 확 떨어지죠. 이건 송전등이나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전소와 배전선로, 송전선로까지 전력설비 전자파는 가전제품 전자파와 큰 차이가 없으며 국내 기준치보다 매우 작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알려주니 다르구만. 그렇네요. 그렇네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주변도 참 좋구나. 그렇죠 아버지? 놓치면 아까울 뻔했어. 여보, 우리 빨리 이사 와요.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볼게요. 이야.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 나 잘했죠? 네, 다음과 같이 저희도 전자파에 대한 이런 문의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별개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전주광역시의 전주역 앞에 이렇게 실제 저희가 이런 전자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소통 쉼터라는 이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 장수 변전소로는 광양에서부터 하나가 올라와서 무주 영동으로 하나가 나가는 지금 그런 설비 계획으로 잡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남서권 신계룡 같은 경우는 장수 변전소로 들어가는 송전선로는 아니고요. 임실에서부터 계룡까지 연결되는 송전선로 보는 이 타원형이라는 사업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이제 우측 하단으로 장수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장수 변전소로 이 남서권 신계룡 송전선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군은 하나만 간다는 거예요, 선로가요? 네, 장수 변전소로는 광양에서 그러니까 광양과 연결되는 거 하나, 무주와 연결되는 거 하나, 무주 영동과 연결되는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 거는 몇 개? 기존 거는 하나 있고요. 기존 거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2개가 되는 거네요. 네, 계획상에. 새로 설치되는 게 2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 하나, 이번에 2개는 3개가 되는 거네요. 네, 2개가 추가 설치되는 거니까요.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문외한입니다. 저는 전문 지식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태양광 사업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반대하시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지구나 우리 그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정부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 선로 아니 지금 손전선로 이것을 통해야만 태양광 그 발전이 전력 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선로를 통해서도 보강해서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손전탑이 전혀 새로운 신규적인 라인으로 이쪽 장수나 이쪽 지역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기존 선로를 중복되면서 이렇게 통과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좀 약간 예, 감용이 좀 표현이 장수 지역에는 60메가와트 정도 태양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0메가와트라는 것은 100kg 보통 저희가 태양광을 발전 준비를 할 때 보통 100kg 정도로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100kg짜리가 600개 이상의 발전사들이 지금 그 한전 그 전력망에 연계를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런 보강한다는 계획이 없다면은 무작정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에 3, 4, 5 기관망이 건설된다면은 그 전제 조건으로 일부를 연계하고 31년도에는 원하는 군 시책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저희 기관망 능력이 되니까 그때는 원하는 발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 태양광 위치가 어느 지구에 있든지 신규 그 선로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3, 4, 5 기관망만 건설되면은 그 이하단에 154 변전소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태양광은 일단 배전설로 전봇대 아시잖아요. 전봇대에 연결되고 전봇대는 154 변전소에 변압기에 연결됩니다. 모든 154 변전소는 345 변전소, 345 이런 국가기관망에 연결돼가지고 전라북도 아니면은 전남, 충남 이런 쪽으로 전력이 흐르거든요. 모든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다 소비되면 좋겠지만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되는 전력에 비해서 소비하는 전력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 보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국가 기관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출력 제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마 태양광 발전을 하시는 분들은 출력 제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보통 출력 제한 있으면 낮 10시부터 15시까지 모든 출력을 제한합니다. 국가기관망이 건설된다면 이 출력 제한까지도 모두 해소되겠죠. 아까 그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태양광의 수익성들을 하는 지금 100km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단은 그 선로가 지나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는 사람 주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보상을 뭐 아까 뭐 송주법인가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흡족하느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하는 사람 그쪽에 태양광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좀 완화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화해서 태양광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만 짓는 그런 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그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혜택을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쉽게 이렇게 민원이 농사 짓는 사람이 피해, 거기 사는 사람이 피해 보니까 그 사람들 가수가 좀 이익 보게 해서 분위기가 야 송전소 깔자 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송주법의 지원 대상에는 이제 태양광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적용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 송주법에 대한 대상자로 이제 태양광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해서 설치된다라면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뭔가? 장수군에 철탑을 건설하되 지금 기존에 한기가 있으니까 지금 차제 전력 수급이 부족해서 고출력으로 송신을 할 수 있는 철탑을 건설한다라면 피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좀 해주셔야 돼. 왜 지금 노선 내려온다면 2개 노선이 가잖아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3개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철탑이 3개가 갈 수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3개가 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한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광이나 그런 건 차제 문제고, 태양광은 사람들은 극소수고 국민들이 전체가 피해가 철탑에 간다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철탑을 만약에 지금대로 간다라면 냉정하게 노선 3개를 장수군에다 건설해야 한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장수군 전체 산하가 파헤쳐진단 말이에요. 그 환경 피해를 파괴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맥을 짚자라면 철탑이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어쩔 수 없이 건설된다라고 보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아까 한정 과장도 말씀했고 강사님도 말씀했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좋다. 그러면 건설을 하되 장수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 대책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갈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일단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셔야 하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없는 피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한전하고 행정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이 3개 노선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부도 바뀌고 또 그랬잖아요. 공개행정도 오고 투명행정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이 며칠 전에 장수군에 3개 노선이 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아까 그랬죠. 2000 몇 년도에 그 계획안이 나왔다고요? 처음에 13년 1월입니다. 13년 1월에 나온 걸 23년 1월에 나온 계획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도 3개 노선이 지나간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노선이 발표되면 지자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공청회도 하고 알려주고 의견도 수용해야 하는데 군수님이나 위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태양광도 중요하겠지만 장수군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부분들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한전이나 아니면 장수군청 담당 공무원도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장수에 분명히 하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철탑 노선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원안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성도 따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장수에서 암만 요구와 주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전에서 분명히 여러 데이터를 얻고 이 노선이 좋은데 들고 올 겁니다. 우리한테 노선을 그으라고 딱 던져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전의 간을 가져왔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세계 노선을 장수 지나가니까 이거 노선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이 노선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두 개 노선을 한 개로 줄였고 최대한 이렇게 갈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정리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여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이 세개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지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그 해당되는 선로의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 선로를 구성할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뭐 두 개를 하나로 줄이거나 하는 이런 절차는 조금 이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단지 가능한 거는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체의 기준, 뭐 입지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철탑이 들어섰을 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위원회입니다. 단지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전이 주민주도 입지선정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임의의 경제성이나 저희 시공성만을 놓고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과 함께 이제 정하게 되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은 나는 이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중에 어떤 부분을 나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정하는 것이라서요. 임의적으로 한전이 노선을 그리고 나가진 않는다라는 거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뭐 기존 선로와에 붙이는 거는 이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각각이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혹시 이제 참여하시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분들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니까요. 비록 이렇게 저희도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고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설명회 있을 때마다 오셔서 어떻게 한전이 잘하고 있나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밖이 매우 덥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